안녕하세요. 언어를 언어로 전달하는 언어 전달자 김선겸입니다. 이 3-2강에서는요, 문자 언어의 탄생을 시작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와 문자의 문제점, 그리고 그의 해결책이 되는 올바른 발음을 위한 국제 음성교를 소개하려고 해요. 실제 이 국제 음성교를 읽는 방법은 다음 3-3강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요, 언어를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니, 그리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없는 국제 음성 교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번 강의 또한 필수라는 거 알았죠? 한번 가보죠. 문자 언어가 탄생 후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그만큼 언어도 변화해 갔어요. 언어의 변화 요인으로는요, 이 내부적 변화와 외부적 변화로 나뉠 수 있는데요. 내부적 변화로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의 소리를 빠르고 부드럽게 쉽게 발음하면서 이 소리가 변화하는 걸 말하고요. 이 외부적 변화로는요, 고이든 고이가 아니던 이 외래어의 영향으로 기존의 언어가 변화 그리고 변질된 것에 해당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소리와 문자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 정도의 차이 때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각각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26개의 기본 소리를 조합해서 이렇게 각각의 특정 소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문자가 탄생한 이유, 이렇게 소리와 1:1 대응하는 문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부적, 외부적인 이유로 소리가 변화해 현재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손을 의미하는 특정 소리 흐, 에, 은, 드가 현재는 hand라고 빠르게 발음하기 위해 이 연음시켜 발음하는 건 기본이고요. fish라고 압축해 발음하거나 fight라고 일부 자음 소리를 생략해 발음하거나 face라고 추가적인 소리를 넣어 발음하거나 screw라고 일부 모음 소리를 생략해 발음하거나 about라고 편한 소리로 바꿔 발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변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소리가 변화해 이전과 달리 발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리가 변해도 이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문자는 예전의 관행대로 쓰는 이 버릇이 문제인 거죠. 이를 가리켜 문자의 보수성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반면 이 문자는 계속 남아 소리와 문자가 1:1 대응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이미 이전과 달라진 소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 이 달라진 소리에 맞춰 문자를 다르게 표기하는 이 철자법 개정을 시도한 거죠. 자장면이 표준어인 이 음식을 이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달리 발음하고 그리고 짜장면이라고 잘못 쓰니 현재는 이 짜장면을 표준어로 정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쇄술까지 발달하면서 문자는 널리 퍼져 이 확보에 정착하는 반면 소리는 계속 변해 그 차이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철자가 같은 단어들이 현재는 love, curve, move 라고 전혀 다르게 발음하는 동철 이음어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뜻과 철자까지 다른 이 두 단어가 현재는 같은 소리 ant 라고 발음하는 동음 이의어까지 생겨난 거죠. 즉 문자와 소리의 연관성이 표음성이 떨어지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특정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할 때 그 단어의 스펠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발음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기는 불가능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있죠. 바로 국제 음성기호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국제 음성기호란 국제음성협회 언어학자들이 이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하나의 공통의 기호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게 개발한 국제 음성 기호인 것이죠. 자, 우리 미국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국제음성협회 언어학자들이 영어의 문자가 아닌 오직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발음하는 모든 소리를 분석한 거죠. 그 결과로요. 기존의 자음 21개, 모음 5개, 이 총 26개의 이 기본 소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내부적, 외부적으로 변질되어서 현재는 자음 24개, 모음 17개로 총 41개의 소리로 확장된 것을 파악한 거죠. 그렇죠. 소리 하나하나가 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음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음 소리가 훨씬 더 쉽게 변질되어 일수가 대폭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영어 발음을 표현하는 총 41개의 국제 음성기호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음성기호는 미국 영어만을 표현한 국제 음성기호예요. 영어라고 하지 않고 이 미국 영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건요. 영국 영어와 발음이 틀린 만큼 그것을 표기하는 음성기호의 모양도 개수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 음성기호는 오직 소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언어에 익숙해져 이 자음을 연결해주는 모음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과 또는 특정 모음의 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것, 이러한 습관들까지도 강세, 자음, 음절 등 이런 추가적인 여러 기호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미국 영어처럼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들의 소리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나의 공통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즉 국제 음성기호 IPA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검색 시 이 국제 음성기호를 통해서 철자가 같은 동철 이음어들까지도 각기 다른 정확한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강세와 같은 추가적인 기호를 통해 영어를 발음하는 습관들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요. 국제 음성기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꿀팁이라 하기에는 모르면 한 번쯤 멘탈 붕괴, 멘붕에 빠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죠. 이 표는 익숙한 국내 사전 2개와 해외 사전 2개에서 국제 음성기호를 사용해서 기본 단어 사과, 시계, 새를 나타낸 건데요. 각 사전마다 이렇게 강세를 표기하는 기호의 모양도, 또 같은 발음을 표기하는 발음 기호의 모양도, 장음을 표기하는 기호의 여부 또한 그냥 가지각색이죠. 그리고 이건 여러 사전의 단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 발음 기호의 수량을 비교해 본 건데요. 수량 또한 다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국제 음성기호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을 표현한 엄청나게 많은 기호죠. 그리고 대부분 국제 음성기호를 사용하는 곳은 사전이고요. 그러니까 각 사전의 스타일이 다르듯 국제 음성기호의 사용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심플함을 추구하는 사전은 이 비슷한 소리를 하나의 음성기호로 표시하는 반면 디테일함, 이 자세함을 추구하는 사전은 이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는 다른 음성기호로 표기한 거죠. 그리고 각 사전마다 단어를 발음하는 소리를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기호로 최대한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이 노력한 결과 사용하는 기호들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발음 기호 중에서 각각 다른 사전들이 이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에 따라 사용하는 발음 기호도 다르니 어떤 특정 발음 기호만을 추려서 이 가르치는 발음 기호 강의를 듣고 자신 있게 자신이 사용하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 처음 보는 발음 기호로 인해 멘붕에 빠지는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현존하는 발음 기호를 모두 다 외워야 될까요? 물론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건요, 제가 추천드리는 특정 사전과 그 사전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 국제 음성 기호만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전을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전용 사전으로 이용한다면요, 더 이상 혼란도 없을 뿐더러 일관성 있는 발음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진짜 꿀팁이죠? 맞죠? 자, 먼저 사전을 추천드릴게요. 이 영어 사전은 당연히 무료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맥밀런 딕셔너리 사전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니 즐겨찾기 꾹! 아시죠? 먼저 사이트에 가셔서 사전을 이용 전 꼭 설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More 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거기에 Options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전의 세팅을 꼭 미국 영어인 American으로 설정하시고요. Save를 눌러 미국 영어 발음으로 꼭 이용하셔야 돼요. 물론 핸드폰 사용자들을 위한 어플도 있죠. 구글 플레이어로 들어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New Macmillan American Dictionary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영국 영어 버전이 있으니 꼭 American으로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전을 여러분이 올바른 발음을 위한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전용 사전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영영 사전으로도 말이죠.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국제 음성 기호를 배워보죠.